네, 여의도 포커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급격히 움직였었던 우리 시장의 급등락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양대지수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우리 시장에 접근해야 될 시기일까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7월 참 힘들었던 시간. 너무나 힘들었죠. 네, 너무나 이었습니다. 힘들었었고요. 네. 저의 네. 26년 금융 경력상 네. 최고로 힘들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와.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한편으로는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장밋빛 전망만 했던 거 아닌가. 네. AI 산업이 됐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됐건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했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이 들었던 7월 달이고요. 또 8월 달은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역시 AI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거였구나. 좋아지는구나. 그렇다면 삭과 꽃갱이에 해당되는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은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금 시장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좀 뒤늦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일수록 굉장히 손실의 폭이 컸었을 텐데 최근에 손실의 폭이 좀 많이 만회가 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더 상승을 기다리고 아니면 네. 플러스 반전이라든지 전환을 기다리면서 좀 더 위쪽으로 배팅을 할 건가 아니면 본전이 됐으니까 여기서 탈출을 할 건가 이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아직 답은 못 내렸지만 글쎄요.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침에 자료 만들다 온 게 뭐였냐면 네. 주주환원 정책이었어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네. 그리고 TSMC의 주주환원 정책, 마이크론의 주주환원 정책, 즉 AI 기업들,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기 때문에 캐펙스에 쓰고 그리고 또 주주환원에 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멀티플, 즉 PER 배수를 다시 한번 리레이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전됐다라고 해서 이제 됐어. 이제 나는 네.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상승 쪽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아침이 아닌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상승 쪽으로 좀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7월 달에 상단을 만스피까지 제시하셨거든요. 네, 아마 유지하세요? 국내에 있는 모든 증권사들 또는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증권사들에서 그런 전망이 나왔었고요. 맞아요. 저는 시기의 문제, 즉 올해 안으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올해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신용잔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예탁금도 많이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실탄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뉴스가 나왔던 테마섹 아니면 네. 국민연금, 네. 아니면 블랙락 이런 네.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한국 AI 기업들 쪽으로 들어와 준다면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10,000포인트 트라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대신에 너무나 상처 입으신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처가 새살이 돋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후시땡 같은 그런 네. 약도 필요한 것처럼 뭔가 주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시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새살이 돋게 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해서 약간 시차는 늦어졌지만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더 커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보다는 기관이라던가 이런 좀 굵직굵직한 돈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딱 7월 말부터 좀 분위기가 또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나오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진 않을까? 그냥 저만의 기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로 저희는 변동성 지수, 앞에 변동성이니까 영어로는 볼러털리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 앞에는 V라는 단어가 많이 붙습니다.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빅스고요. 한국의 변동성 지수가 V코스피인데요. V코스피가 한때 거의 100포인트에 육박하는 아마 100포인트라고 하시면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네. 저희처럼 금융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 구경하기 힘든 숫자가 100포인트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포인트대의 변동성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아, 낮은 게 아니에요. 네, 참고로 네. 빅스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대거든요. 아. 그리고 한때 빅스가 굉장히 안정을 찾았을 때는 한 자릿수, 뭐 8포인트, 9포인트 이 정도의 변동성을 나타냈던 적도 있으니까 아직도 변동성의 여파, 변동성의 여진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뉴스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조금 중국이요? 있으면 뭐 유니트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상해 거래소에 커창판 거래소에 상장하거든요. 네. 우리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빠졌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CXMT, 창신 메모리 상장 뉴스와 함께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일단 중국 AI,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중국의 낸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의 IPO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외국인들 수급. 외국인들 수급도 7월 달 그때 굉장히 많이 팔았다가 또 맞아요. 8월 달 많이 파니까 또 샀다가 또 반등 나오니까 팔았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매도 아직은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중국 AI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해 보시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투자 힌트 좀 두 가지 지표를 좀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완화됐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PI가 발표가 저녁에 됐거든요 어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네. 저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봤고요. 아침에 보셨어요? 예,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은 네. 진짜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 방송 마치고 네. 사무실 잠깐 들어갔다가 또 평촌지점 오. 미래에셋증권 평촌지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대국의 세미나. 그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바쁘게 있는데요. 활동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했었는데요. 이번 CPI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검이 아닙니다. 그냥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아, 그래요? 왜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한번 튀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달 PCE 물가에서 유가가 안정화됐었을 때 물가 지표가 지난달 PCE 발표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CPI, 뭐 내일 나올 PPI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중동발 유가 충격 다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0불, 6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80불, 90불 때까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달 CPI에서 네. 이 유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될 거니까 아직은 유가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CPI가 왜 떨어졌지 뜯어봤더니 숙박비.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이 끝났으니까 숙박비는 내려갔겠죠.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본다면 계절적인 현상도 이번 CPI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다음 달 발표될 CPI, 다음 달 발표될 PPI, 다음 달 발표된 PCE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또 그럼 물가 지표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합니다. 네. 네, 내일 코스피 200의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아, 오늘입니다. 아, 오늘. 네,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시장 자체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옵션 만기일의 수급의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가 최근에 사이드카 네.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자, 그러면 사이드카는 뭘 정지시키는 거죠? 지금 거래를 선물 시장에 프로그램 네. 매매. 맞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는 것이 사이드카입니다. 네. 참고로 옵션 만기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항상 쌍으로 움직입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네. 것처럼 항상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현물, 선물과 옵션, 옵션과 현물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데요. 이 옵션이 만기가 되면은 뭐가 남게 되죠? 반대 포지션이 현물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 매매발 변동성이 아니라 고유의 변동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오늘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분명히 종가 무렵에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 ETF 관련된 쇼감마 플레이가 종가 무렵
무렵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종가의 옵션 만기일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 청산이라든지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은 뭐 목요일이긴 하지만 종가 무렵에는 좀 매매를 멈추시고 좀 시장을 관망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변동성을 조금 막판에 갈수록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요즘 좀 바삐 좀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들 하고 계신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좀 끝나야지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 네. 이러한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최근의 장세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는데 빠졌을 때 조금 버텨주려는 힘이 나타나고 다른 업종들로 온기가 확산되는 순환매가 좀 포착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네. 주도주의 기환, 네. 그리고 집중의 분산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의 귀환은 아실 겁니다. 역시 AI 반도체, AI 메모리 기업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붐업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와 지금과 가장 큰 차이점, 즉 7월 달, 6월 달, 5월 달 장세와 지금 장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구간에서는 거의 전 종목이, 전 업종이 다운됐었어요. 네, 네, 실적 필요 없어요. 아니면 수주 잔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그쪽으로 쏠렸다면 지금은 분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코스맥스 앞서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여태까지 쳐다보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네. 실적이 좋아도 매출처가 다변화돼도 쳐다보지 않았었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고 사람들의 눈높이가 이제는 실적이 가시성,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다른 업종으로 쳐다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맥락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저는 집중의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도 하겠지만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실적 가시성이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우리 안 쳐다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알테오젠을 필두로 바이오도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스닥도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달리기 시작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네. 주도주가 점점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다는 네. 관점에서도 이번 상승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기업들의 평가, 가치 평가가 굉장히 평가절하됐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 궤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부장님께서도 8월의 고민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장이 오르니까 네. 투자자들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7월에 너무 되어서 지금 오르는데 접근하면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조정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뭐 그 추경 매수냐 분할 진입이냐 둘 네.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일단 분할 진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지수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수가 작년에 3천에서 6천, 9천까지 갔다가 다시 6천까지 왔다가 6,000포인트 중후반대 7,000포인트 코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아직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진입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할 진입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주도주가 귀환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점검해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유니트리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IPO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AI 관련된 대규모 자금, 즉 쩐의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상당의 AI 투자 기금 만들겠다. 그랬더니 월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알겠는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야?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 없겠어? 이거 일종의 순환금융 아니야? 여전히 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앞서 CPI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CPI는 진검이 아니다. 다음 달 CPI, PPI가 진검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9월 달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앞서 제가 뭐 지그재그라는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곧장 깨끗하게 날아가기보다는 굉장히 더럽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분할 진입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100이라는 자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30 정도는 진입을 하시고요. 나머지 70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네. 70 정도에서는 70 정도에서 절반은 첫 번째 눌림목 줄 때 한 네. 절반 정도 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일단 추세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뭐 데드캣 바운드인지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추세가 좀 확인되고 나서 나머지 자금들을 투입하는 분할 진입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면 좋으련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분할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또 본부장님께서 ETF 전문가이시지 네. 않습니까? 지난달에 지금 계좌를 속삭였던 대표적인 이유가 ETF예요. 네, 그래서 네, ETF가 이제는 현물 시장에게까지 좀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한국의 ETF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ETF의 이런 방향, 자금 이동을 통해서 저희가 무언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레버리지 쪽에서 자금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7월 달에 장이 그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두 단어로 정의 내려 보라고 한다면 콘센트레이션, 집중이 됐기 때문이고요. 레버리지, 즉 레버리지 배팅이 과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7월 달에 장이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콘센트레이션, 집중해서 분산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ETF 쪽에서도 확실히 레버리지 쪽 자금에서 디레버리지 쪽 한 배수, 정배수짜리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나 그냥 미국 갈래, S&P 500 갈래, 나스닥 100 갈래, 반도체도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갈래, 한국 반도체 안 할래 이런 자금들도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저는 디레버리징 그리고 해외 자산으로 조금씩 이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워낙 한국 시장 쪽에서 리스크가 좀 많이 컸었기 때문에 리스크 로케이션, 리스크 리올로케이션 관점에서 ETF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응법은 반도체냐 아니면 반도체를 담고 있는 대표 지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탑2,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까지 담고 있으니까 AI 산업이 좋아지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거기서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또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그냥 지금은 지수 플레이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한국 반도체를 담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코스피 200을 하십시오. 아니면 미국 반도체를 담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나스닥 100을 하십시오. 아니면 미국 금융주나 아니면 미국 성장주를 좀 더 담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S&P 500으로 가시는 이런 어떻게 본다면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지수를 좀 따라가는 ETF를 좀 접근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ETF의 상품이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은 새로운 상품도 너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있고, 많이 나오죠. 네. 예. 이런 것까지 ETF로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좀 신선한 상품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채권 쪽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방금 네. 말씀드렸던 지수 중심으로 대응해라라는 것은 네. 저희는 코어, 척추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투자의 축을 잡아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축을 잡아주는 거 외에 서브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찌됐건 AI 캐펙스가 늘어난다면 낙수 효과는 분명히 반도체 소부장 또는 전력, 인프라, AI 인프라 쪽으로 낙수 효과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지금 K-뷰티 수출 실적 너무나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화장품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코어 한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는 대표 지수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전력 인프라 아니면 뭐 화장품과 같은 뭐 최근에 실적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그런 ETF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현금 좀 남기셔야 돼요. 얼마나 남겨야 돼요? 한 20% 정도는 현금 그래요? 남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저희도 9월 달에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네. 전망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지금처럼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금리 인상, 참고로 지난번 FOMC에서는 세 분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돼버린다면 실제로 AI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20% 정도는 현금을 아니면 채권을 좀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과 현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본부장님, 코스피 200이랑 나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국장이랑 미장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아, 네. 내가 실적을 믿느냐, 아니면 실적을 믿느냐, 네. 아니면 네. 추세를 믿느냐, 이 둘 추세를 중에 하나를 믿느냐.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추세는 미국이 좋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과감하게 해줘야 그쵸.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고삐는 누가 지고 있냐? 고삐는 미국이 미국에 있는 지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네. 지고 있으니까 추세는 그쪽에서 나올 거예요. AI 산업이 좋다? 그럼 미국에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추세는 좋을 거고요. 그러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그랬죠? 돈은 사람이 번다 그랬죠? 네.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면 돈을 버는 것은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저희가 사람인가요? 예, 네. 저희가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쪽에 아니면 성장성 쪽에 방점을 둔다면 한국 지수가 맞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숫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좀 더 웨이트를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10으로 나눈다면 네. 미국 4, 한국 4, 그리고 중국 2. 중국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창신 메모리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키미 K3 보면서 네.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요? 야, 네. 이 정도의 AI 기업, AI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굉장히 많이 놀랐기 때문에 저는 미국사, 한국사, 중국이 이런 식의 대표지수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광복절 대체 휴일로 인해서 연휴가 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연휴가 시작이 되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네.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 7월 너무 장이 급락할 때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1년 뒤에 오늘을 기억해 보시면 네. 바뀐 건 없을 거예요. 오히려 AI 산업은 더 발전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최창규 휴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창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네. 방송을 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10,000개로 쓰고 있거든요. 네. 오늘 내가 몇 걸음 걸었지? 아니요, 이제는 천만의 말씀.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즉각 컨트롤 해줄 수 있는 AI 헬스케어 기능까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빠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투자가 불편해지시는 거고 투자가 어려워지시는 거거든요. 세상은 바뀔 겁니다. 어떤 걸로? AI로 바뀔 거니까 제발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휴 기간 동안에는 최근에 날씨도 좀 많이 서늘해졌으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푹 쉬시고. 네, 푹 쉬시고 그리고 연휴 이후 또는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한번 꿈을 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에는 시장은 상승할 것이고 반도체, AI 시장에 대한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월에 급등락 장세 맞이하고 8월 역시나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면서 시장의 대응을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은 천천히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과 여러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